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산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올해 외국인이 많이 산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외국인이 145%가 넘게 오른 반면에 개인은 37%에 그쳤는데요. 무려 4배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가 크게 올랐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상승률과 비교해봐도요,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외국인의 이 원픽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삼성전자로 5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주가가 67% 이상 상승했습니다. AI 서버 수요 급증에 수혜를 본 SK하이닉스는 127% 급등했고 방산호황에 올라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41% 상승하면서 주가가 100만 원을 넘기며 황제주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 효성중공업, 현대로템도 200%, 300%대로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즉 외국인은 산업 트렌드와 실적 중심 종목을 선별적으로 매수한 결과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겁니다. 반면 개인은 네이버, 2차 전지 관련주에 집중했는데 절반 가까이는 하락했습니다. 삼성 SDI는 14.8% 떨어졌고 LG전자와 CJ제일제당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외국인은 이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실적 중심 투자, 개인은 이슈나 개별 종목 중심 투자로 움직였고 이 차이가 올해 수익률 격차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 영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고 팔았어요. 네, 올해 한국 주식을 가장 활발히 거래한 투자자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는 영국 투자자인데요. 1월부터 8월까지 매수 매도를 다 합쳤더니 557조 4천억 원이 됐습니다. 전체 외국인 거래의 44.7%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케이맨제도 이 싱가포르, 미국 순이었고요. 1위부터 3위인 영국과 케이맨제도, 싱가포르를 합치면 전체 외국인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이맨제도가 어떤 곳이냐 하면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의 작은 섬나라로 세금이 거의 없어서 조세 회피처로 불리는데요. 이런 환경 덕분에 이 전 세계의 헤지펀드나 단기 투자 자금이 몰리는 곳입니다. 이 자금들은 대부분 단기 매매, 이른바 단타형 투자를 하는데요.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사고 팔며 빠르게 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변동성 위험이 큽니다. 반면 이 주식 보유량으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데요. 8월 말 기준으로 미국 투자자가 들고 있는 국내 상장 주식은 367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의 40.6%를 차지합니다. 미국 자금은 장기 투자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기금, ETF, 장기 펀드 중심이라 이 기업 실적과 산업 구조를 보고 수년 단위로 투자합니다. 단기 자금은 시장의 속도를, 이 장기 자금은 시장의 방향을 더해주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한국 증시의 단기 등락은 영국 자금이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 방향성은 미국 자금이 받쳐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긴 합니다만 국내 주식시장도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까요? 네, 4분기 증시는 이 변동성이 크게 될 전망이지만 반면에 이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클 이유는 분명하죠. 이 한미 무역 협상 불확실성과 이 원달러 환율, 주가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현상 등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수요 확대에 따른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현물가 상승세로 이 반도체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 종목으로 꼽힙니다. 증권가에서는 D램 가격 상승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단기 조정은 있더라도 AI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중심의 이 구조적 성장세는 유효하고 단기 등락보다 장기 시야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 더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스피는 단숨에 3,500을 넘어서는 급등세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후 약 1시간 만에 1조 원가량을 순매수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강하게 밀어올리며 3,56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93.38포인트, 2.7% 상승한 3,549.21로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3,500선을 넘은 건 지난달 15일 처음으로 장중 3,400선을 돌파한 지 약 보름 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약 3조 1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는데 하루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새벽 뉴욕 증시가 악화한 고용 지표를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높이는 재료로 소화하며 강세로 마감한 데다 삼성과 SK그룹이 오픈 AI의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참여를 공식화한 게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장중 삼성전자는 4년 9개월 만에 9만 원 선을 넘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4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SK텔레콤도 포함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이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패키징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 동참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추석 연휴로 인한 장기 휴장 리스크를 무시한 채 증시가 달아오른 양상인데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매년 코스피는 10월 달에 되게 약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또 3분기 실적 시즌 바로 돌아야 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의 추세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게 힘써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It's really like Korea has embraced AI in a big way. It's really become just an incredibly important, exciting market for us. 전 세계 소라 사용량이 가장 높은 도시 서울. 인구 대비 챗GPT 유료 구독자 세계 1위인 한국. 올트먼 CEO는 스타게이트 추진 배경 역시 한국의 인프라 경쟁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ntire industrial process from, semiconductors to power. Korea has like a lot of quite interesting advantages and a lot of talent that is really kind of trying to build the future and new ideas. As we build consumer devices and new kinds of data centers. AI 육성 정책 가운데 선 에너지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frastructure. Never before have we had this concept that we can translate energy so directly into economic productivity. We can literally run energy through AI chips and create economic value. If you have this capacity, you can do all sorts of things in the economy. 올트먼 CEO는 SBS 특집 다큐의 일환으로 이준표 소프트뱅크 벤처스 아시아 대표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It's always hard as a startup to succeed doing the same thing that the existing big companies are doing. That doesn't usually work. In our case, it was like go train AI models. 특히 올 하반기 선보일 소라2 활용을 놓고서도 협업할 기회가 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Korea is a country with K-pop, K-movies, and I think there could be a lot of great potential cases coming out of Korea. I think people will create incredible new things with this, but it does feel like it's somehow going to all be different. AI 산업의 과열 논란에 대해선 우려보다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Raising huge amounts of money, doing increasing silly things, and we're seeing the same thing today. But the kernel of truth is there, which is this is going to be a transformative technology. 관련 내용은 다음 달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와 STF 포럼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그런데 우리 증시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보니까 3,480대까지 와서 진짜 역대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사실 사흘 만에 약세 전환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3,467 정도 어제보다 한 0.5% 정도 빠지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오르는 게 저는 사실 반외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중심의 그리고 외국인 자금 중심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 사실 저희 주식시장 계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가가 오르려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자, 지금이라도 좀 국장에 투자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이미 많이 올랐어. 나 이 하락에 베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빚을 해서 투자하는 분도 늘고 있고 또 공매도에 거시는 분들도 또 늘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맞을 거라고 보기 힘든데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신용거래 융자 잔고라고 해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빌려서 아직 갚지 않은 그 금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2조 한 8,800억 정도 돼서 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는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떨어질 때가 됐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공매도 자금도 굉장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쪽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냐면 외국인 중심의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최근 들어서 상승세다라고 봤을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참고 삼을 수 있는 게 반도체 경기가 어느 정도 갈 거냐. 최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좀 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올해 한 해 경제 성장률 굉장히 많이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그래도 1% 근처로 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향 조정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상반기에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지금도 괜찮고요. 그런 측면에선 반도체가 한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이클이 그래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당분간 반도체에 괜찮은 이 실적 같은 것들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급격하게 꺼질 일은 조금 적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이외에 다른 산업 분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다른 산업 분야에 물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 올해만 봐도 우리나라 증시가 한 34% 정도 올랐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간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뭐 다른 산업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자동차나 2차 전지, 조선,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으면서 굉장히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각을 좀 해보면 왜 그럴까?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과 관세에 있어서 15% 아직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2차 전지는 최근 뭐 캐짐에서 좀 벗어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상황이 어려운 거고 근데 좀 의아한 부분은 조선 같은 게 앞으로 미국과의 마스가 같은 것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많이 오른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그게 주식의 주가지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주가 상승기에 뭐 항상 나오는 거지만 이 다른 예측 리포트들이 더 오른다 이런 리포트들이 대다수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갑자기 하락할 위험성을 경고하는 리포트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락할 위험을 경고하는 분들은 보면 우리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다. 경제 상황,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그닥 좋지 않은데 너무 많이 오르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주가가 오를 때는 두 가지 중에 조건이 일어나면 주가가 오릅니다. 첫째로는 진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펀더멘털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고요. 기업들이 잘하면 오르죠. 두 번째로는 주가가 좀 저평가가 됐던 부분들이 해소되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소액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얼마 전에 양도세 기준 완화 다시 유예한 것, 다시 되돌린 거라던가 상법이 생각보다 올 3월에 나오고 올 8월에 나오고 2차 상법까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전에 지배구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저평가 해소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실은 주식시장을 보면 시총의 아주 큰 부분, 한 예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가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반도체 부분에서 상승을 견인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크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저도 오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지금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관세 협상이 잘 안 풀릴 가능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들 원화나 엔화나 대만의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달러 대비 좀 강세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주식을 샀다가 팔 때 조금 환 차익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만약에 이 관세 협상 잘 안 됐을 때는 환율 부담이 분명히 갈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 주의 구간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로 그럼 분석해 보면 펀더멘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펀더멘탈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지금 한 0.8%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뭐 글로벌 IB들도 그렇고 한국은행이나 정부도 그렇고 이걸 1% 쪽으로 좀 올리고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생각보다 좋은 것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소비 쿠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재정을 통해서 부양을 하려는 정책들이 조금 소비로 적어도 단기간에는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로 봤을 땐 반도체 수출과 소비가 괜찮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근데 사실 1% 성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기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게 한 1%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의 올해도 한 절반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경기 자체가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기가 조금 올라가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자금을 증시로 돌리겠다. 이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정책을 표방을 했고 또 이 정부가 적어도 주식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진 않을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딱히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더군요. 아무래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좀 비용 인상의 부담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업들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정부의 기조 자체가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는 기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대한 실용적으로 시장이 또 원하는 것들은 들어주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적어도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기업들과 정부 사이의 이 대화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을 또 정부에게 조금 잘 전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시장도 좋아지면 주식시장 같은 것도 좋아지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조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